중앙고등학교 학생들, 다시 한 번 더 시작된 2학기 국어 원격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계획대로 5단원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니 5단원 내용 잘 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1, 2단원은 조금 비교적 쉽고 3단원 문법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평가에 지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줄 테니 꼭 잘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단원 다시 한 번 더 지역방언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 오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큰 제목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듣기 말하기 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 개인마다 또 집단마다 듣고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의사소통하자. 이게 이 단원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 했는데, 사람이 다른 것처럼 개인마다 다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개인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과정, 교우관계, 교육 또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 잘못됐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하나 봤었는데, 경수와 나, 맞죠? 경수는 직설적 말하기를 했었고요. 나는 경수가 상처받을까봐 우회적 말하기를 했었어요. 둘이 서로 다른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했었죠. 경수는 직설적 말하기를 했는데, 직설적 말하기의 장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쉽다는 거고, 우회적 말하기의 장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 대신에 직설적 말하기의 단점은 상대방의 기분을 해칠 수가 있겠죠. 너 뚱뚱하다, 넌 못생겼다, 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직설적 말하기는 칭찬할 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우회적 말하기의 단점은 의미 파악이 어렵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면 빙빙 꼬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수와 나처럼 오해를 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마다 다른 말하기, 듣기 말하기 방식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개인이 모인 그 집단에 따라서도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마다 사용하는 그런 한 다른 말하기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했었습니다. 방언은 크게 우리가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지역방언까지 진도를 나갔었죠. 지역방언은 한 언어에서 지역별로 분화되어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경상도나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 경기도 등 우리가 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 방언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역 방언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공용어, 바로 표준어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다, 법적인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뭐라고 정해놨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서로 다르더라도 의사소통이 편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우리 표준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방언과 표준어, 어느 게 더 우월하다, 또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역방언의 장점은 뭘까요? 같은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준어를 써도 원활해지겠지만,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정감이라든지 친근감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근감과 유대감, 그다음에 연대감과 우리가 같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정겹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토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특수한 상황, 우리가 뭐 시골이나 경상도나 아니면 제주도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학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오히려 이런 사투리, 지역방언을 쓰면 현장감과 생생함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적인 상황,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투리는 유용하고요. 단점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제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거리감과 어색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 사람들, 또 다양한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투리, 지역방언은 적절하지 않다. 자, 표준어는 장점은 당연히 여러 지역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겠죠. 그래서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격식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염이 모여있는, 또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공적인 상황에서. 단점으로는 다소 사투리 지역방언보다 딱딱하고 냉정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친근감과 유대감이 지역방언에 비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방 출신인 경우에는 사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는 오히려 의사소통에 비효과적일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1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역방언까지 했고요. 오늘 들어갈 것은 사회방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방언은 지역마다 우리가 특수하게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고, 사회방언은 도대체 뭔지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방언이라는 것은 한 언어에서 계층적으로 분화돼요. 지역적으로 분화된 게 아니고 계층적으로 분화돼요. 세대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사회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세대에 따라서 뒤로 넘어가 보면 성별에 따라서 220쪽입니다. 221쪽에는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되어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세대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특징을 알아보자. 여기는 할아버지들이고 여기는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할아버지들께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할아버지가 자네 춘부장께서는 편안하신가? 이렇게 물어보니 반대편 할아버지가 가친께서는 건강하시네 그려. 자네야말로 몸 버리지 않게 조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청소년은 춘부장과 가치는 사람 이름인가? 무슨 말이지? 의미 파악을 못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노년 세대의 말하기 특징은 뭘까요? 춘부장, 가친, 그 다음에 그려, 뭐뭐하게, 자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밑에 대화를 한번 볼게요. 청소년들이 어제 드라마 대박 이하도 아니고 그냥 대박 땡땡 오빠 더럽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볼 때마다 고답이 같던데. 고답이 여러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맞지? 더럽이 뭔지 고답이 뭔지. 근데 뒤에 있는 할머니는 거참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군 하면서 의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나의 대화를 바탕으로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듣기 말하기 방법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자, 보면 노년 세대는 격시체 보면 뭐뭐 하는가, 뭐뭐 하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맞지? 그리고 또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춘부장, 가친 이런 것들 한자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한자어 표현을 많이 쓰고 자네, 뭐뭐 하게 그려 이런 예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청소년 세대들은요, 더럽, 고다비 같은 이런 줄임말, 외래어, 은어 표현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대박 이런 것처럼 대박이야도 아니고 대박 이렇게 종결어미 없이 끝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시 답안. 자, 보면요. 노년 세대는요. 아까 봤듯이 뭐뭐 하는가, 뭐뭐 하게처럼 하게체, 격식체 중에서 하게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춘부장, 가친 등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자네와 같이 그려, 자네, 그려 같은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 세대는 대박처럼 종결어미 없이 끝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더럽, 고다비처럼 은어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더럽은 여러분도 알죠? 더 러브, 맞지? 러브를 줄임말이고 고다비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매우 답답하다 그런 사람을 말할 때 고다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달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건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노년 세대 앞에서는 이러한 은어라던가 줄임말을 덜 사용하고 맞지? 또 노년 세대도 이런 젊은 계층한테는 이런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또는 예스러운 표현보다는 알아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자, 당연히 장단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장점은 뭘까요? 이런 세대에 따른 방언, 사회방언을 사용하면 같은 세대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될까? 원활하겠죠. 원활하고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 동질감이라든가 지역방언이랑 똑같아요. 연대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많이 사용되겠죠. 단점은 당연히 다른 세대끼리는 의사소통이 힘들죠. 특히 의미 파악이 어려워. 오히려 거리감이라든가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들 잘 모를 경우에는 특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가급적 줄임말이라든가 은어를 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유튜브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자, 오놀 아놀이 뭘까요? 요즘 쓰는 신조어라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오놀 아놀, 갑분띠, TMI, 그다음에 밑겁해, 뭐냐,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밑겁해. 이것들이 이제 줄임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자, 이것도 줄임말이지만 외국어 같은 이런 표현들이 요즘에 신조어로 많이 쓰이는데 요것의 뜻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자, 장담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을 사용하면 동일한 세대에서 대화할 때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친밀감,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나 다른 세대, 뭐 예를 들어서 노년계층한테 청소년들이 말할 때, 또 청소년들이 노년계층이 청소년한테 말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사회 방언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이거에 나아가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성별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뭐뭐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모라고 해요. 시장하실 텐데 뭘 좀 드시겠습니까? 배가 조금 고프네요. 저는 요걸로 할게요.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웬일이냐? 급한 일 아니면 끊어. 전화를 끊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추측을 해봅시다. 이 인물 1과 인물 2의 성별을 추측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인물 1이 남자일 것이고 인물 2가 여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우리 단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단서. 쌤이 첫 번째로 찾은 이유는 안녕하십니까와 안녕하세요의 차이입니다. 물론 남자도 안녕하세요를 쓸 수 있지만 비교적 남성의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또는 뭐뭐라고 합니다와 같은 다 또는 까를 어미로 많이 쓰는 것을 많이 봤어요. 특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근데 여성들은 이런 요를 많이 쓰죠. 뭐뭐 해요. 좀 더 부드러운 높임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배가 조금 고프네요. 조금 이런 된소리. 우리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로가 아니고 요걸로 할게요.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웬일이냐? 급한 일 아니면 끊어. 여기서 조금 남성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뭐 점점점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자를 쓰고 있고 이러한 단서들로 선생님은 추측을 해봤는데 우리 한번 맞는지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의 듣기 말하기 방법, 여성의 듣기 말하기 방법.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특징을 보이더라 라는 거지 일반화 시키고 또 어느 상대쪽이 낮다, 높다 이렇게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볼게요. 봅시다. 비읍니까? 또는 비읍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많이 사용하더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마 군대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급한 일 아니면 끊어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설적이고 이런 명령조 많이 사용하더라. 직설적인 어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뭐해요와 같은 이런 보조사를 많이 사용하더라. 이거는 종결 어미가 아닙니다. 보조사고요. 그 다음에
조금처럼 이런 된소리 표현들이 많다. 그다음에 아니요, 네, 뭐 이런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라고 되묻는 것, 되묻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공감이나 동의를 묻는 이런 질문들,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남자, 여성도 남성과 여성도 서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성별에 따라서 다른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여성들은 조금 더 감정적이고 또 공감적 말하기 또 듣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 뇌과학적으로 발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하기, 듣기, 태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런 차이를 잘 알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뭐 조화롭게 살 수밖에 없겠죠. 뭐 여혐이라든가 남혐 이런 것들 떠나서 요런 상대방의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여성과 대화에서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말하기 듣기 태도를 가지고 여성도 남성과 대화할 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하기 듣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인지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책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우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